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 실패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 실패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남들보다 한 박자 늦게 조용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움직임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폭발적인 성공을 이뤄낸 사람, 대체 언제 저렇게 준비를 한 거지?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의 비결은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톰 버틀러 보던의 피크 타임,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영화처럼 막 극적이지도 않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다. 어린 시절 받았던 교육도 평범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10년 동안 성공, 동기부여, 심리학 분야의 저명한 책을 수백 권 넘게 읽으며 탐구했다. 읽고 요약하고 내 생각을 덧붙이며 자기개발이라는 주제를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깊이 몰입할수록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개발서를 읽고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했다. 동기들보다 늦게 시작한 공부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었을까? 나는 늘 뭔가를 만회하려는 듯 발버둥치듯 살고 있었다. 내 선택을 정당화하려면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그렇게 치열한 나날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신문과 잡지를 파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가게 주인은 팔리지 않은 신문과 잡지를 내게 주었고 나는 그걸 기숙사로 가져와 몇 번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한 잡지가 눈에 띄었다. 제목은 석세스. 나는 사실 성공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거 없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타고난 운,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 거라고 정말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 잡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성공이란 결단과 결심의 문제라는 것이다.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을 바탕으로 집중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긴 했지만 나는 이미 또래보다 3년이나 뒤처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때부터 성공한 사람들은 몇 살에 중요한 성취를 이뤘을까? 라는 질문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신문 속 인물 소개, 다큐멘터리, 성공 스토리를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저 사람이 47살에 저걸 해냈다면 나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뭘 해야 하지? 늦게 시작했지만 결국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면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초조함을 잠시 내려놓고 눈앞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책들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며 그것도 단기간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가 빠져 있음을 깨달았다. 바로 시간의 역할이었다. 성공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하룻밤 사이에 정상에 오른 사람은 없었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성취도 사실은 수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 끝에 탄생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혹시 느린 성공이 더 일반적이고 오히려 그것이 유일한 성공의 길은 아닐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공한 사람들의 연표를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걸작을 완성시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였을까?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린 나이는 언제였으며 그들의 회사는 도대체 언제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을까? 나는 성공을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중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문장을 발견했다. 바로 빌 게이츠의 말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안에 이룰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지만 10년 안에 이룰 수 있는 것은 과소평가한다.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당신에게 정반대의 메시지를 막 주입한다. 최대한 빨리 성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래서 당신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강박 속에서 매일 허덕이며 조급함에 휩싸여 실패의 과정마저 두려워한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성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기 레이스에서 탄생한다. 현대인들은 시간을 돈으로 여기거나 싸워서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시간을 적이 아닌 친구로 대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 덕분에 그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되었다. 버핏은 투자할 회사를 정하면 그 가치가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모두가 빠른 고수익을 기대하는 시장에서 그는 오히려 주식을 몇십 년씩 보유하며 남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확신을 갖고 선택을 한 뒤 나머지는 시간에 맡긴 것이다. 사람들은 성과를 빨리 얻기 위해 온갖 방법과 기술을 동원한다. 하지만 농부가 아무리 서둘러도 열매는 때가 되어야 익는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에게 지금 무화과를 달라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먼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나서야 익기 때문이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조차 단시간에 익지 않는데 인생의 열매를 빠르게 얻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당장 열매를 맺을 리 없다. 진짜 성과는 쌓이고 쌓인 끝에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서며 폭발하는 법이다.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말할 때 재능, 능력, 지능을 강조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간의 역할을 간과한다. 그러나 성공이란 결국 시간을 통과한 자들의 몫이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결코 단기간에 성공을 거두지 않았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시간이 지난 뒤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반면 조급한 사람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다가 쉽게 지쳐 포기하고 만다. 그렇다. 얼마나 빨리 도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도록 통과할 것인가. 이것이 진짜 성공을 가르는 기준이다. 멕시코 치아와 남서부에 사는 라라무리족은 장거리 달리기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맨발로 한 번에 320km까지 달릴 수 있다. 놀라운 점은 이들이 달릴 때 심박수와 혈압이 걸을 때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능력을 예의주시하던 멕시코 올림픽위원회는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에 2명의 선수를 출전시켰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들은 우승은커녕 32위와 35위에 그쳤다. 이유는 단순했다. 코스가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경기 후에도 라라무리 선수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 관계자들이 가까스로 그들을 멈추게 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무 짧습니다. 심리학자 밀턴 에릭스는 이 일화를 환자들에게 자주 들려주었다. 그들은 최소 40km 정도를 뛰고 나서야 이제 몸이 풀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지쳤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해온 모든 일들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한 준비 운동이다. 라라무리족을 떠올려보라. 그들은 40km를 뛰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달리기를 시작한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것처럼 보인다. 즉각적인 성과를 원하고 단기적인 결과에 집착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단거리 경주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진짜 승부에선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승리를 거머쥔다. 지금 포기하고 싶은가? 아니면 진짜 레이스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의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다. 그레이트 베이슨 브리슬콘 소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다. 무려 4,000년 넘게 살아남은 이 소나무는 캘리포니아 인요 국립공원의 해발 3,000m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란다. 이곳의 토양은 양분이 거의 없는 석회암층으로 강우량도 극히 적다. 그러나 이 극한의 환경 덕분에 브리슬콘 소나무는 다른 생명체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 화재가 발생할 초목도 없고 조밀한 나무 조직 덕분에 곤충과 박테리아의 공격에도 강하다. 대신 이 나무의 성장은 극도로 느리다. 브리슬콘 소나무가 꽃을 피우고 새로운 솔잎을 내는 기간은 1년에 고작 6주. 오래된 가지에서 천천히 새순이 돋아나는 방식으로 자라기 때문에 겉모습은 볼품없지만 그 누구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이렇게 언뜻 보면 오랜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성공의 본질이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며 스스로를 의심한다. 하지만 가치 있는 것들은 당신이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느릿느릿 다가오기도 한다. 이탈리아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느리게 가는 사람이 더 오래, 더 멀리 간다. 이 말은 천천히 가는 사람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조급함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때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77세에 자신의 걸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개정판을 내면서 이렇게 적었다. 온종일 헤맸을지라도 저녁 무렵 목적지에 도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성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는 환상은 때론 사람들을 눈멀게 한다. 진짜 성공은 시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가장 생산적인 사고방식이다.
이 사고방식은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뚜렷하지 않고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 삶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게다가 현대사회에서 당신은 과거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 결국 무언가를 이루기에 너무 늦은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오랜 시간 다른 커리어를 쌓은 뒤에 자신만의 위대한 프로젝트나 열정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들 역시 긴 시간 동안 방황하고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 고민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되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우주는 성공의 지름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 역시 진짜 성공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 처음엔 그저 미미한 변화처럼 보인다. 수도꼭지를 닫을 생각도 없이 그냥 놔둔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양동이가 가득 찬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묻는다. 이걸 하는데 얼마나 걸리지?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 보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진 않은가? 세상에는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과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둘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시간을 길게 바라보면 삶의 굵직한 결정을 과감히 내릴 수 있다.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꾸리거나 사회적 도전을 감행하는 일, 무엇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룬 것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시간과 경주를 벌일 필요는 없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누적되는 시간을 믿고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하는 것이다. 10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태어난 남성의 평균 수명은 46세, 여성은 48세에 불과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영양 섭취가 개선되고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은 급격히 늘어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성 74세, 여성은 80세까지 기대 수명이 증가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180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40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0세를 넘어섰다. 놀라운 것은 로마 시대부터 1800년까지 인간의 기대 수명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수명을 누리는 세대다. 그리고 지금도 10년마다 최소 2년씩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짧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오늘날 우리는 90대에도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100세까지 사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다. 과거에는 더 이상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고 또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유엔은 1970에서 80년대에 이미 인간의 수명이 자연적인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후에도 기대 수명은 꾸준히 증가했다. 심지어 미래학자들은 향후 25년 이내에 의학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기대 수명이 50년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이미 줄기세포 연구, 유전자 치료, 장기 재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엔 늦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완전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조지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 데이빗 슈워츠는 이걸 나이 핑계병이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의 저서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나이를 이유로 도전을 포기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다. 슈워츠 교수는 인간의 생산 연령을 20세부터 80세까지, 즉 60년으로 설정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생산 연령은 얼마나 남았을까? 당신이 30살이라면 생산 기간의 83%가 남아있다. 40살이라면 67%가 남아있다. 사람들은 흔히 50살에 뭔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50%의 생산적인 시간이 남아있다. 65세에도 25%의 생산적인 시간이 남아있다. 이는 곧 65세 은퇴라는 개념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도 길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인생이 짧다는 말은 부모와 교사들이 10대들에게 던지는 채찍질이자 스스로를 재촉할 때 사용하는 경고음일 뿐이다. 마치 눈을 깜빡이는 순간 인생이 끝나버릴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고방식을 바꿀 때다. 우리는 과거보다 물리적으로 훨씬 긴 삶을 살고 있으며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
과거에는 40살이 중년이었고 50살이면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 50살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젊은 나이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면 사고 방식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30대든 40대든 50대든 심지어 60대든 상관없다. 인생은 한 번 터지고 마는 폭죽 같은 게 아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했다. 최고의 즐거움은 천천히 다가온다. 최고의 성공도 마찬가지다. 서두르지 마라. 당신의 시간은 충분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에 안주하며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한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하버드대 정치학자 에드워드 벤필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미국의 다양한 도시를 조사했다. 그는 지능, 교육,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했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따로 있었다. 바로 장기적인 전망이었다. 벤필드는 이른바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현재를 중시하는 성향 때문에 낮은 소득,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유층일수록 미래를 내다보고 목표를 설정하며 때로는 현재의 만족을 유예하기도 했다. 결국 계층을 가르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차이가 아니라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던 것이다. 벤필드는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면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당신이 지금 선택하는 모든 결정이 당신의 10년 후를 결정한다. 당신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소비하는가? 아니면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두지 않은가? 20대의 윈스턴 처칠은 영국 정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물이었다. 34살에 해군 장관이 되었고 대담한 개혁을 추진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1915년 다르다넬스 해협 작전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겪으며 정치 인생이 추락했다. 40살의 처칠은 실각했고 이후 20년 동안 정치적 자리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변했다. 1930년대 말 나치 독일의 위협이 커지자 영국에는 강경한 지도자가 필요했다. 정치적 실패를 통해 단련된 처칠은 더욱 강한 신념과 경험을 갖춘 리더로 돌아왔다. 그리고 1940년 66살의 처칠은 영국 총리가 되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1990년대 초 제프 베이조스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터넷이 매년 2300%씩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80세가 되었을 때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며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지를 고민했다. 80살의 내가 온라인 서점을 시작하지 않은 걸 후회할까? 베이조스의 대답은 그렇다였다. 결국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온라인 서점을 창업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원한다. 빠른 성공을 갈망하며 조급해한다. 하지만 윈스턴 처칠,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수많은 거대한 기업들은 모두 긴 안목을 가지고 움직였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 실패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 실패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된다. 성공은 하루 이틀, 몇 달 사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1년, 3년, 10년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한다. 인생이든 경력이든 비즈니스든 멀리 내다보면 걱정이 사라진다. 물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정말 승자인지는 극명하게 갈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 직전에 포기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 타이밍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 타이밍을 만든다. 시기를 고민할 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최적의 순간은 오지 않는다. 오직 당신이 만들어낼 뿐이다. 남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선언하라. 사람들은 미래를 마치 운명처럼 떠받들지만 사실 미래는 당신의 오늘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과거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듯 지금의 당신이 미래의 당신을 만든다. 성공의 시작은 타이밍이 아니다. 당신의 결단이다. 1970년대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과 윌리엄 체이스는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체스 선수조차 최소 10년은 꾸준히 훈련해야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단순한 재능만으로는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후 음악, 수영, 문학, 테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검증되었다. 특히 500곡의 위대한 음악 작품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작곡가들이 최초 10년 동안에는 걸작을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발견했다. 물론 예외적으로 어린 나이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최소 10년 이상의 훈련을 거친 상태였다. 그렇다. 성공을 위한 침묵의 10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정상에 오른다.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되고 싶다면 우선 계속해야 한다. 재능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더 연습하면 된다.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더 오랜 시간 계속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급함에 무너진다.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고 눈에 띄는 성과가 없으면 불안해한다. 잊지 마라. 위대한 성공은 시간이 쌓여야만 이루어진다. 그러니 절대 조급해하지 마라. 진정한 성공은 제때 온다. 성공의 시계는 당신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타이밍은 반드시 온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트였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